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별다른 움직임 없이 현재는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슈 종목들 살펴보시면 LG화학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셀트리온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전매매정수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정원 1000명까지 정말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로 실시간 댓글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 상황 좋고요. 여전히 뉴딜 관련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장. 자, 아침에 제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노란톡방에다가 대충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변곡점과 다음 주 정도 돼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죠? 흔들릴 것 같다. 빠질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에서 운동에너지 법칙, 힘의 법칙을 많이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수급도 보고 뭐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추세도 보고 다 보는데 힘의 방향이 지금 이제 약간 눌릴 자리가 됐어요. 다만 이게 지금 시장이 박살나기 위해서 쿵 하고 빠지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LG화학이 거의 9% 가까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을 완벽하게 죽여가지고 지수를 뭐 2,000까지 빼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종목들을 뭐 30%, 50% 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종목들이 조금 다음 주 초에서 조금 흔들리면서 개인들을 조금 발로 띄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흔든 다음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박스권 매매장이라 그럽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별 차별화 장세라 그랬고 이 흐름이 2458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차별화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박스권장을 두면서 빠진 애들은 그냥 줄줄줄줄 가랑비 옷 젖듯이 빠지면서 뭐 10%, 뭐 많이 빠지면 15% 정도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빠진 애들은 빠지고 거꾸로 급등한 애들은 그냥 20%, 30%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극과 극으로 될 텐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시장이 만약에 미끄러지게 되면 살살살 밀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수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근 한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넉 달 만인가 기억도 안 나요. 계속 올라간다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지금 5일선 이탈이 일단 나왔고 오늘 힘의 방향이 이제 하방향으로 살짝 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쪽으로 쿵 하고 빠져서 일로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밀릴 수 있는데 정말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2250까지 나오는데 이런 일은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양호한 상태, 그래도 외국인 사주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하락 N자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요거 일봉상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 차트로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 차트로 돌려서 한 30분 차트로 돌리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건 예상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한번 흔들렸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는 폭이 크질 않았습니다. 뭐 한 3% 빠졌으면 우리나라 시장 밑으로 그냥 오늘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쭉 빠졌을 텐데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1%권역, 2%권이 빠졌다가 꼬랑지 달면서 나왔고 오늘도 그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들어줄 거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해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과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빠졌고 지금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흐름들은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면서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2,4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다음 주 주초까지가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시나리오가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됐어요. 화요일 날이 됐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면서 2,360과 2,350의 지지라인을 두면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빠진다가 아니고 지금은 올라간다요. 오히려 지금은 올라간다, 반등 준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월화 타이밍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배신을 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근데 왜 이런 예상을 하느냐? 오늘이 바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서 만약에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면서 모양이 빠졌다가 반등 주고 2,420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면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대략 지금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이게 가능성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수급에 따라서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그림을 이쪽으로 다시 빼서 여기가 이제 안 보이니까 빠졌다가 들어주고 조정받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주는 요 흐름들이 지금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빠질 애들은 살짝 빠지지만 가는 애들은 그냥 계속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데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서 이거는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8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 뭘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대신에 그 현금화 대응을 할 때에서는 종목을 좀 가려야 됩니다. 물려도 좋은 종목에 물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2,360으로 만약에 밀리는 일이 생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종목들이 좀 빠졌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뭐 가령 여러분들한테 초록뱀 말씀드렸던 거 뭐 그런 종목들 안 죽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거나 흔들림이 있다가 오히려 신고 깎고는 계속 날아갈 거예요. 후성도 마찬가지 다시 정신을 차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절대 일 없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리면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3에서 5%는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능성이 적은 부분과 가장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간짜리 가능성은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됐더니 종목들이 빠지질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하락 방향을 상방향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자, 일봉으로 돌리면 이 모양이 아니고요. 갑자기 시장의 모양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버리게 되면 좀 전에 했던 얘기는 모두 다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방에 힘을 실어놨던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로켓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로켓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제 밑에 이제 중력의 그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힘이 하방으로 실리죠. 근데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누군가가 턱턱 치는 거예요. 힘을 밑에서 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힘보다 밑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양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대로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살살살 밀릴 거고 수급도 자연적으로 살살살살 안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오늘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지금부터 빠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가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의 방향과 종목들의 방향이 밀리는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봐야 되고 불안한 초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개 방송 오늘도 하니까 들어와서 또 물어보고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실전 매매 정수 계속 해드리죠. 아침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조정이 한번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화하세요. 내지는 지금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 세우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박스권장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종목들 지금 떠 있는 것들 지금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좋고 센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튄다.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좀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일단 243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착한 상태에서 뭐 뚫으면 더 좋고요. 뚫으면 더 좋은데 2430을 안착을 하면 그때는 조금 안전하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수가 2407이죠. 기존에서는 2400만 지지하면 된다,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틀려요. 이게 시장마다 그 흐름마다 다 트렌드마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틀리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2400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30을 돌파 안착을 해야 여러분들의 체감이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400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지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다음 주 주초 타이밍에 주초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를 하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은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다음 주장 전망과 대응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무료 방송과 공부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샘플러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방송 진행되고요. 오후 4시부터는 주린이 탈출 공부방이 열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추석맞이 특강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먼저 살펴보시죠. YBM 내 첨단러닝 자연과 환경 모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중에서는 APS 홀딩스가 11%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현재까지 957.8%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볼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정수 위원님께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쳐야 돼요. 약한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는 살살살 밀리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종목들이 10% 정도 미끄러지게 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신성 ENG라든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패턴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만 정확하게 잘할 수만 있다면 수익이 빨리빨리 나와요. 아침에서 저점에서 5에서 6%가 바닥에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다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월 화타임에서 제가 나쁘다기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했죠. 나쁜 쪽은 확률은 20%입니다. 그리고 확률 한 50%는 박스권을 탈 가능성이고 그 나머지 30%가 뭐예요? 강하게 그냥 지수가 2,500을 돌파해버리는. 그래서 30%의 확률이 지수가 오히려 2,500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무조건 시장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들으면 안 되고 지금은 아직 경계를 해야 되니까 뭐를 알아? 쫓아가지 말고 박스권 매매 대응에 집중을 하죠. 왜냐면 제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돌파보다는 왔다 갔다 박스권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버리면 뭐 하면 돼요? 수익 났던 것들 팔아버리거나 저점이 깨진 것들 단기 매매했던 것들 손절해버리고 일단 나왔다가 종목들 빠지면 싸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략대로 가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그 전략에 맞춰서 강한 종목인 신성 ENG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태양광, 반도체 장비주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만 이제 박스권만 받쳐주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래서 풍력주와 태양광 섹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표적 종목들과 특징주들에 대한 여러분들은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분명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비중이 50%의 기준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장이다. 매매로서는 굉장히 신나는 장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분들은 이종 전문가님이 시장 폭락한데 틀린 얘기죠. 이종 전문가님이 시장 지금 급등한데 틀린 얘기죠. 듣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분명히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확률적으로 해서 퍼센티지까지 얘기했는데 50% 확률은 뭐고 30% 확률은 뭐고 20% 확률은 뭐다. 근데 다음 주 월화 되게 되면 그 20% 확률이 자라나서 그게 80%대 90%대 확률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다? 시장 하락.
지금 20% 확률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서 종목들이 미끄러지거나 외국인들이 팔아대거나 뭔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바꿔 올리려면 뭘 해야 된다? 힘으로 양봉으로 받쳐 올려야 된다. 반드시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표역 종목을 가지고 한번 종목과 같이 결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것도 그러지만 어제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사인 참 아까워요. 딱 한 호가 차이였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한 호가 차이로 매수가 됐다면 20%대 수익이 나왔을 텐데 참 그래요. 하여튼 어제는 좀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었던 AP 시스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서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마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공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 샀을 거라 보고 미도달됐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AP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하게 올려쳐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살아나려면.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려쳐서 2430을 반드시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강하게 올려칠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50%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4,000원, 23,000원, 24,000원 될 가능성도 얘도 똑같이 50%예요. 그런데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만약에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20%가 아니고 이제 80%대 됐다. 거의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밀릴 거냐면 거의 21,000원 전저점 자리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복구하는데 한 2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좀 오래 좀 끌고 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 못하면 지금이라도 손절해버리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2달 버텨서 예를 들어 파워로직스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종목들 드렸던 종목들 다 튀었죠. 다 올라가고 막 뭐 세종공업도 막 200%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엔 손실 났지만 나중에 다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워로직스가 이제서야 이제 올라가고 이제서 올라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질문이 왔듯이 종목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몇 개월에 한 4개월 정도 걸렸나? 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올랑 말랑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느낌으로 얘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2달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꼭 수익에서 팔고 싶다. 26,000원, 27,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전화 한번 가져가 볼래요 하는 분들은 2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21,000원까지 밀릴 걸 생각하고 2개월 정도를 버티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지금 시장이 하락을 난 피하겠다. 오늘 손절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라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차라리 밀릴 때 사든가 그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하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비중이 20%의 확률이 지금 생겼다는 거. 어쨌든 흔들릴 거에 대한 여러분의 대비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P스템 어쨌든 가격이 미도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해드렸고요. 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되게 잘 갔어요.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밀리긴 했지만 전고점 저항까지 부딪혔고 올라왔다 밀렸는데 얘도 마찬가지 시장이 지금 박스권으로 탈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올라갔죠. 밀렸죠. 시장이 박스권을 타고 월화 타이밍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우리나라 시장 흐름들이 괜찮게 박스권 타게 되면 다시 10,000원 돌파 시도가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때 여러분들한테 9,450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으니까 지금도 손실이 거의 없죠. 약보합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조금 반등 주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고 다만 만약에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이거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강세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가면 절대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선 종목들이 다 튈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그냥 먼저 눌렸으니까 보유는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대응을 하는 이제 그 흐름들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차별화장이고 박스권 매매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자, 이것도 뭐 버티기는 버티죠. 어차피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뭐 대형주다 보니까 대형주 IT 종합으로 돼 있죠. 시가총액은 6,500억이고, 시장이 밀린다라 그래서 뭐 박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장이 밀려봤자 뭐 2,350, 여러분들 뭐 2,350이 두렵습니까? 2,350 뭐 한 번도 안 갔던 거 아니죠? 2,350 여러분들 언제 경험해봤냐면 9월 4일 날에 경험해봤고, 8월 28일 날 경험해봤고, 8월 26일 날도 경험해봤어요. 그때 여러분들 8월 26일서부터 9월 4일까지 지수가 2,350까지 밀렸을 때에서 뭐 큰일 났습니까? 뭐 지구 망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때 다들 멀쩡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밀리면 잠깐 종목들이 올라갔던 게 밀리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으면은 조금 더 밀리는 종목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정도예요. 안 빠진 애들은 안 빠지고 또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소 밀린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왔다 갔다 뭐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만약에 지수가 크게 밀려가지고 저점이 깨지는 뭐 2270이 깨져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종목들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전히 2300과 2350에 지지를 두고 종목들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니까 물리더라도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리더라도 바닥 종목이나 아니면 기가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매집 패턴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물려 있으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런 종목들 많았죠. 뭐 초록뱀도요. 처음에 흔들릴 때에서도 괜찮다. 어차피 이거 지금 세력들이 매집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냅두면 알아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저는 최고의 종목으로 보는 게 이거 잘 빠지지도 않아요. 왜 안 빠지나 봤더니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27만 주, 기관들이 13만 주, 금융투자가 15만 주를 사죠. 저 고점에서. 무슨 얘기예요, 얘들은? 초록뱀은 주가 관리를 해서 여기서 고점 놀이라 그러는데, 고점 놀이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추에서는 갖고 있으려면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관과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애들이 계속 이거를 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려도 얘네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차별화 장세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일 때는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약한 종목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또 빠진 애들도 줄줄줄 빠질 겁니다. 가는 거는 계속 가는데 안 가는 건 또 계속 안 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박스권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렁거리면 빠져있는 종목은 한 번 더 빠지고, 떠있는 종목들은 안 빠져요. 또 잠깐 빠졌다가 또 고점 날아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시장을 한 10년 이상 보다 보면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빠지면은 다 던지고 올라가면 쫓아가다 또 물리고, 그걸 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패러다임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차별화 장세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얘는 타격이 적어요. 종목들이 10% 빠져도 얘는 5%밖에 빠지지 않고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어차피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라서 들어주게 되면 65,000원까지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니까.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K사인인데요. 이거 어제 가격이 안 들어올까봐, 어제 강한 상태에서, 어제 분차트죠? 어제 강하게 움직이길래 가격이 안 들어올까봐 1,700원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700원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1,700원에 또 산다가 또 대놓으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갈까봐, 그래서 그래 1,700원은 세력들도 원래 이게 100원 단위로 물량들이 이게 10만 주, 20만 주, 50만 주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1,700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1,710원 호가를 2개나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보자 그랬더니 참 운이, 그렇죠? 이거 딱 들어왔으면 어제 20% 수익이었는데 1,715원까지 밀렸다가, 그러니까 딱 한 호가 차이예요. 여기 보면은 1,715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번 정도를 터치를 했으니까, 만약에 1,715원에 사러 말씀을 드렸다면 한 30분 동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을 텐데, 물론 말 안 듣고 1,710원 안 사고 그냥 한 호가 올려서 1,715원 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1715원 기준으로 매수가 많이 된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제 20%가 수익이 나왔어요. 20%가. 20% 거의 19점 몇 프로. 그래서 19% 정도가 수익이 나왔는데 어제 이 정도 올라오면은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밀리게 되면은 다시 모양 만들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장대양봉의 일양 이익 패턴이나 양음양 패턴을 움직일 거니까 또 조정 나오면은 제가 또 매매 종목으로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세력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줘도 뭐 세력들이 아마 조금 골탕 먹어갖고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보겠어요 걔네들이 보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제가 KSI는 몇 번 한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를 지난번에 그 텔콘 RF 제약 있죠. 이것처럼 몇 번씩 여기서 왔다 갔다 갈 때 10% 수익 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팔아라. 팔아야 뭐 이제 세력들이 또 열받아서 또 땡겨 올리고 그러면 또 팔아라.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익 내고 팔고 하다 보면 수익이 쌓인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KSI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좀 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만약에 어제 사서 수익 난 분들은 팔아주시고 못 산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또 내려오면 또 타이밍이 되면 또 공략을 또 해보는 타이밍을 가질 테니까 어쨌든 미도달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도달 돼서 들어왔으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수익률 20%좀 찍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좀 아쉽다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텔콘 RF 제약이 어제도 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AS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그리고 어제 이게 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에서 수익률은 55%에서 57.8%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올라올 때도 뭐라 그랬어요? 팔아야 된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서 뭐 10% 이하로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던져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거는 나왔던 이슈고 알고 있었던 이슈예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나스닥 상장 이슈가 여러분들을 추천해드렸을 때 이유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살아있고 상장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6월 달서부터 7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9월 달이죠. 그렇죠? 지금 2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여기서 5,020원에 얘기해드리고 5,200원대 얘기해드리고 5,400원대 이렇게 세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해드렸을 때에서 나스닥 상장 휴머니젠에 대한 이슈가 있고 휴머니젠이 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이더라. 이게 아마 이슈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움직일 거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고려해서 한번 요거 한번 움직였던 건데 그 뉴스를 또 한번 이게 여기서는 이제 휴머니젠 3상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한번 움직였었죠.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의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미 뉴스는 사용이 된 겁니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얘는 급등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 물량을 팔아먹었고. 그럼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뭐냐? 바로 비보존에 대한 상장 이슈인데 내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까지 얘네들이 물량들을 다시 매집하기 위해서 또 줄줄줄줄줄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지금은 좀 자세하게 천천히 얘기했지만 어제는 그 얘기를 짧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제 팔라고 얘기했던 거고 비중을 많이 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서 이제 비보존 또 상장한다는 얘기가 슬슬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 코로나 이슈가 좀 잦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보존에 대한 그 임상을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서 그 실험 대상자들을 모집을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중단이에요, 중단. 그래서 실험하지 않,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임상 실험을 지금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고 이게 내년 돼서 할지 내후년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잠수를 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줄여놓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많이 이거를 실어가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얘보다는 초록뱀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갔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장기적으로 좋습니까? 그러면 텔콘 RF 제약은 굉장히 속썩일 것 같고 초록뱀은 속을 별로 안 썩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텔콘 RF 제약을 비중이 많다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물론 이제 바닥에 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고점에 물린 사람들 보고 팔라고 한 거 아니니까. 만약에 과거에 저 고점 있죠. 여기서 뭐 17,000원, 15,000원에 물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보존 상장 이슈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5천 원 초반대 추천해드렸을 때에서 수익 냈던 사람들 50% 수익 냈든 30% 수익 냈든 10%라도 수익 냈던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자, 신성ENG. 자, 신성ENG.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손절 라인 좀 잘 가져가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2,400 지금 깨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셨다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밝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제 방송과 그저께 방송, 지난주 방송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종 전문가가, 그쵸? 갑자기 이종 전문가가 시장에 하락을 얘기를 하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예요. 최근 몇 달 동안. 근데 갑자기 오늘 꺼내서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인다. 힘의 법칙에 대해서 하방을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는 뭔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하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개미라든지 아니면 새라든지 동물들 뭔가 위험을 감지를 잘하는 능력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루 앞서서 혹은 일주일 앞서서 뭐 한 달까지는 아닌데 며칠을 앞서서 먼저 민감하게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환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뭔가 막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들은 어제와 그저께와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슬슬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 신성ENG를 그러면 사지 말란 얘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공략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250원에서 공략이 가능하고 공략 가능한데 시장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이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는 거. 뭐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시장이 첫 번째 죽으러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두 번째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수익을 빨리빨리 줘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지금처럼 시장이 막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덤비질 않습니다. 누가 이거를 미쳤다고 이걸 들어가요 지금. 반대로 개인들이 덤비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만 다 들어가 있고 세력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장은요.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 AP 시스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거 괜찮겠네 물타기 타야지 더 빠집니다. 왜? 세력들이 개인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그냥 쭉쭉쭉 빼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떠 있는 게 그게 차별화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AP 시스템보다는 뭐가 더 유리하다? 신성ENG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원래 장이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안전한 그 바운더리를 지금 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인데 분차트를 보거나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 라인이 대충 한 2,150원, 뭐 2,200원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저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한 2,170원 뭐 요 정도 잡고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대신에 이런 종목들 매매 종목들은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지금 박스권장이라고 했죠. 확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강한 섹터에 있는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치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유효하다. 왜? 시장이 아직 빠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흔들리다가 월요일 날에서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럼 월요일 날에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게 이런 종목이 나와요. 한번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생각보다 잘 버티다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퍽 하고 또 튀어오르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거래가 실렸던 애들. 그래서 신성ENG도 보면 거래가 이렇게 막 실려있죠. 실려있는 이렇게 세력들이 뭔가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리고 지금 뭐 그린 뉴딜을 해서 이거를 뭐 나라에서 뭐 꼴랑 뭐 한 2달 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2025년, 뭐 2030년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새로운 그 한국의 그 뉴딜, 그러니까 새로운 그 돈을 부어가지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제 정책으로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을 그쪽을 하자라는 플랜으로 가기 때문에 신성ENG 바닥에서 이만큼밖에 안 갔어요. 이만큼밖에 안 갔고 뭐 이걸 뭐 올 연말과 내년을 본다라면 반도체 장비주도 있거든요. 얘는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물려도 여기서 물리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물리면
뭐 차라리 뭐 여기서 깨져갖고 여기서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단타로 2,215원 2,200원에서 2,170원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물려도 여기서 물리면 나중에 3,000원, 4,000원 올라갈 가능성이 여기에서 있지 엄한 종목에서 물리면 언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런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 굳이 꼭 그리고 지금 초보자들은 공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매매 종목들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여러분 확인하면서 차별화장에서 정말 이정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한 종목들보다는 강한 종목들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표적 종목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적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주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나 아니면 오늘 팔아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잠시 후 11시부터 여러분께 무료 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오후 4시부터는 주린이 탈출 공부방 진행되니까요. 방송 중에 샵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전화 상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이스크림에도 뭐요? 아이스크림 에도 아이스크림 에듀 예, 9,395원에 25%요. 9,320원에 25%.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시장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30%의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계속 밀려갖고 뭐 땅이 꺼질 듯이 이렇게 빠지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밀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그 정책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격 교육 기본법이라고 일단은 9월 달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윤은혜 이제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뉴스에서 이슈가 될 거고 그때에서 한번 튈 거거든요. 예. 그때에서 수익 날 때 비중을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불안하시면 다시 그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지금의 흐름은 보면은 지금 차트의 흐름들이 여기서 상방향으로 가요. 밑으로 지금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숙이고 있죠? 네. 더 숙여요. 그렇게 되면. 머리를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밀리는 거를 인정을 하고 쭉 이거는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고요. 앞에 거래량들이 실렸는데 지금 거래가 없죠. 예.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을 계속한 상태에서 물량들 꾹 쥐고 있어요. 안 놓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튈 건데 아직 그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줄줄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 그냥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저는 보유하면 혹시나 좀 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불안할 수 있죠. 왜냐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이슈가 있는 거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하는 부분들의 이슈가 더 많지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학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서는 그냥 자격증 시험 보기 위해서 학원 가서 돈 내고 학원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요즘에 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요즘에 도서관 가서 노트북 펴놓고 온라인으로 다 그 결제해가지고 온라인 그 강의로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학교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교육들이.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직장들 있죠? 뭐 기본 교육 받는 것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 동남아, 유럽, 미국 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수요가 나오니까 얘네들도 밑으로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계속 이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어쨌든 그것도 그거고 얘는 이제 아동교육 위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려도 차라리 뭐 1년 동안 물려서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교육주 1년 동안 물리는 게 나아요. 물릴 거 1년 동안 많이 물린다 그러면.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안전하다, 기회는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네.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하다가 네.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알겠습니다. 것들이. 그래서 불안하시면 뉴스를 인터넷에서 원격 그 교육 기본법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원격 교육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자료들 한번 뉴스를 한번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감이 올 거예요. 지금 이게 시대가 원격 교육 쪽으로 지금 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수 씨, 일전에 네, 45,000원 올라가면 다시 전화 연락해가지고 어떤 전화를 거요? 오늘 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무슨 종목인데요? 브릿지 바이오 퓨틱스 카미스. 브릿지 이름이 바이오 높습니다. 테라퓨틱스. 예, 예. 45,000원 올라오면은 전화 주시는데 45,000원 올라왔네요.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34,000원이고 비중은 한 50% 됩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 자, 지금 시장이 박스권 장이고 만약에 다음 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밀리게 되더라도 올라가는 섹터들은 생겨요. 만약에 다음 주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 추석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우려감이 됐든 기대감이 됐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원격 그 교육도 뭐 이제 수혜주는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이제 원격 교육이 이제 또 활성화될 수 있으니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장은 많이는 안 빠지지만 장이 약간 박스권에서 갇히거나 종목들이 몇몇 애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게 이런 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슈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조금 뭐 2,350으로 만약에 흔들렸을 때에서 이쪽 제약주들이 한 번 더 치고 움직이게 되면 얘는 46,000원이 깨지 않는 이상 5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야? 55,000원 예.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6,000원이 깨지면 절반을 팔아버리세요 그냥. 예. 아셨죠? 46,000원에 잘 적어놓고 있다가 분차트를 보면 거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조정을 살짝 조정을 좀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46,000원이 깨지면은 그냥 차익 실현을 절반 했다가 밀리면 다시 사세요. 정수 씨, 그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이게 무상증자가 되었는데 보통주 한 주당에 2주 준다 하면 몇 주 주는 겁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하는 부분들을 뭐 주간사나 아니면은 여기 뭐 인터넷 게시판 보면은 막 그런 거 누가 계산해서 다 올려놨을 거예요. 어쨌든 무상증자는 호재잖아요. 예. 네, 호재인데 이 호재에 맞고 벌써 그것 때문에 벌써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권리락 되기 전까지 갖고 있는 게 나습니까? 그 전에 파는 게 나습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갖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46,000원이 깨지면 예. 46,000원이 깨지면은 조정을 살짝 밀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무상증자 뉴스는 나온 거죠? 예, 뉴스 나왔어요. 뉴스는 나왔으면 그냥 가져가갖고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버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정수 씨는 대구에서는 그거 안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연회가 없어요. 있으면 내가 한번 참석하려고요. 그래서요? 가서 밥이라도 한 거 사드리려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 제가 한번 대구 꼭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10%. 40만 원에 10%. 40만 원에 10%. 이거 오래됐는데. 그러네요. 자, 좋다해서 안 팔고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놨고 이제 시장이 중요한데 만약에 다음 주 꼭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서는 한번 팔아 주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됐더니 이거 시장 안 빠지고 이거는 우상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시장하고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얘는. 네.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은 40만 원이 네. 맞고 네. 지금은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지금 애매하게 지금 수렴형으로 이제 박스권 내지는 이제 수렴형으로 움직이죠. 시장도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빠질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갈 건데 아직 시장 방향이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일단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 오늘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부방이고요. 하나는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저녁 방송에 얘기했었던 기가레인, 그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KLnet. 물론 사실 KLnet 여러분들 시점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는 한호가 차이 때문에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어도 이번 주 K사인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저녁 방송에서 K사인을 1,600원에서 공략을 하자 해갖고 1,600원에 공략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그런 이제 매매에 대한 얘기를 공부방은 아니고요. 좀 이따가 11시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버텨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아쉬우냐면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면 또 좋은 종목을 사서 매매하기 수익 내기가 되게 좋은 장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안 해놓고 월요일 날이 흔들렸을 때 그대로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종목을 팔질 못하죠. 그럼 좋은 종목을 아무리 추천해줘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어 상관없는데 뭔가의 좋은 종목이 빠지면 그걸 사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이따가 이제 11시, 12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방송이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전화 연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후성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후성. 네. 자, 그럼 혹시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6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1,600원의 비중 50%. 자, 이거 며칠 전에도 제가 후성에 대해서 몇몇 얘기했는데 10,000원 깨지고 나서부터 이거는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이 후성하고 지금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아이스크림 에디오하고 이제 패턴이 비슷한데 둘 다 올라갈 거예요. 둘 다 올라갈 건데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건 후성입니다. 보면은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 지금. 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줄줄줄 빠지면서 거래가 말랐다는 얘기는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2,500, 2,600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튈 텐데 지금은 시장이 그냥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줄줄줄 밀리면서 싼 가격을 아마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지금은. 네. 후성도 그렇고 아이스크림에도 똑같아요. 패턴들이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팔지는 않고 얘네들도 물려 있어요. 근데 줄줄줄 빠지면서 거래가 마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째려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 내지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봤자 안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줄줄줄 밀리면 싸게만 공략하면 되는데 싸게 사는 자리들은 뭐 제일 싸게 사는 자리는 이 전저점 자리인데 이 전저점 자리 5,000원 내려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주 그냥 콱 하고 그냥 난리가 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보지는 않고 정말 많이 빠지면 뭐 9,000원에서 8,500원 보지만 그 세력들이 이거 개인들 그 올라타라고 9,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서 시장이 만약에 하방향으로 살짝 많이도 아니에요. 뭐 살짝이에요. 여기서 뭐 100포인트 빠져봤자 뭐 2,300이니까 그래서 뭐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살짝 빠질 때에서 밀리게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비중이 벌써 50%시네요. 그렇죠? 네. 비중이 좀 적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중이 좀 적었다면 10,0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얘는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과 뭐 흐름들은 전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네. 네, 아주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서 뭐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뭐 알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 뭐 알아서 강하게 우상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후성도 따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홀딩하시고 10,000원이 깨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방송 끝나자마자 좀 이따가 11시, 12시 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도 초린이 주식 초보를 위한 교육 방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고요. 오후 4시에는 공부방이 열리니까요.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계신
008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서울경제TV와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